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1502년 명홍치 15년 망걸리에와 양대비전의 진화를 정지하고 인정전의 납시와 백간의 할애를 받고 표리를 양대비전에 진상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궁중에서 양대비전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인정전의 납시와 회례연을 거행하였다. 조반을 따라 들어온 외인과 야인들에게 물품을 차등일게 내려주었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2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금부터 상서를 맞이하는 입춘과 단오의 첩자는 재상과 당 하관들 중에서 시 잘하는 사람을 뽑아 시를 지어서 간행하여 늘 사용하게 하고 그때 임하여 문신들을 특별히 모아 그 전과 다름없이 시를 짓게 하여 권면이 되도록 하라 하니 승지 신용계가 아뢰기를 첩자를 간행하여 사용하게 하면 매우 마땅합니다만 그때 임하여 문신들을 모아 시를 짓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다 시를 잘 짓는 선비가 아니므로 모두 그 전에 지은 것을 모방할 것이니 권면하는 데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별도로 문신들을 선발하여 때때로 대궐 안에서 시험을 보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가하다. 시 잘 짓는 김간 같은 사람이 시빈에게 각기 7원 5원 율시와 절구를 한 수씩 짓게 하여 뽑아 사용하도록 하라 하매 승정원에서 호주판서 유순 지중주부사 홍기달 이조참판 김수동 예조참판 채수 형조참판 허칩 성문원 교감 김철영 부호군 김전 주아랑 홍언충 전적 이행의 시와 김감의 시를 모두 써서 아뢰었다. 승지 안윤덕이 아뢰기를 승지 신용계는 문사가 당시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고 있으니 함께 시를 짓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왕이 언충의 이름은 지어버리고 용기를 그 밑에 쓰면서 말하기를 언충은 부자가 함께 지을 수 없다 하였으니 언충은 귀달의 아들이다. 홍언충이 입춘과 단오의 첩자는 조선 왕조 때 입춘과 단오 날에 대궐 안에 전각 기둥에 붙이는 주련을 말한다. 입춘 첩자는 정월 초 하룻날의 연상시를 하였으며 길쭉하게 이날 첩자에 써서 붙이는데 종이는 장광절을 사용하였으며 길쭉하게 자르고 굵직하게 줄을 긋고 그 위에 연잎 아래는 용꽃을 그려 넣었다. 단오 첩자는 단오날에 내각 옥당 한온이 여러 신하들이 첩자를 지어 올렸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2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오예손이 지은 중궁의 첩자를 내려보내면서 이르기를 글이 매우 불공하니 그 사람을 신문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2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영천부수 이감에게 특별히 한 품계를 올려주었다. 감의 아비 덕원군 이선은 세조의 궁인 근빈 박씨가 낳았다. 이때 근빈은 자승궁에 있으면서 대굴란을 드나들었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2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지평 이효돈 정은 윤순이 아뢰기를 경찰관을 보내어 나무갓을 간심하게 하였는데 나무갓은 저대로 일수가 있으므로 별도로 간심할 것이 없으니 경찰관을 보내지 말고 사사 나무갓을 모두 폐지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효돈이 또 아뢰기를 선농제를 서평하도록 명하셨는데 신의 생각에는 농상이란 왕정의 근본이므로 임금이 저기하면 반드시 몸소 먼저 제사 지내야 된다고 여겨지니 서평하지 마소서. 또 정교의 지금부터 나래를 구경할 일품 종친에게는 정조의 여러 제사의 헌관을 뽑지 말라고 하셨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문소전, 연원전 두 전에 친제할 수가 없으니 모름지기 품계가 높은 종친을 시켜 행사해야 옳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나래를 구경했다는 이유로 제사를 피한다면 이것은 나래의 구경을 중하게 여기고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되오니 성명을 도르고져서 하니 전교하기를 나무갓에 관한 일은 경찰관이 이미 출발하였으니 간심한 후에 마땅히 결정 지을 것이고 헌관에 관한 일은 아랜대로 할 것이며 선농제의 날짜는 예관으로 하여금 상과에 아뢰게 하라 하였다.
문소전은 태조 및 신이 왕후의 혼전이다. 처음에 신이 왕후의 혼전으로 인소전이라 불렀다가 8년에 태조가 돌아가자 같이 모시고 문소전으로 개칭하였다. 그 후 세종 15년에 태종을 추봉하였고 문헌 비고 유천 차기에 기록되어 있다. 연원전은 경복궁 안에 있던 덕종의 혼전이다. 성종 2년 1471년에 성종이 그의 아버지를 덕종이라 추전하여 문소전에 모시려 하였으나 예종 때문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연원전을 대신 건립하였다. 대전 회통에 있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김담을 서용하라 하였다. 김담은 도금군 이서의 사위이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명하여 내간 방성명의 고신을 빼앗았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3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사옹원의 관원에게 명하여 공사의 어부들을 모두 징벌하여 노량, 한강, 서강, 용산강에서 고기를 잡도록 하고 말을 내주어 그물을 운반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8월 1일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3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지평 이효돈이 아뢰기를 어제 하교의 나무 갓에 관한 일은 경차관이 관심하고 회개한 후에 결정 짓겠다고 하셨는데 경기지방은 토지는 척박하고 사람이 좀이라여 전답이 매우 적으므로 백성들의 의식을 모두 산과 내에 의뢰하게 되어 봄에는 나무를 캐었고 여름에는 풀을 베어서 팔며 가을과 겨울에는 뗄나무와 숯으로서 생활을 합니다. 왕자군은 점차로 번성해지는데 나무가 쓸데없음이 그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의뢰할 데가 없게 될 것입니다. 나무갓을 점령하는 것을 금한 것이 경국대전에 기재되어 있으니 어찌 심사숙고해서 이 법을 제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성종의 한때의 전교로서 만세에 준행해야 될 법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경찰관을 보내어 간심하도록 하였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결정을 짓더라도 오히려 늦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 정은 윤순이 따라와서 효동과 같은 말로 아뢰기를 비록 국가에 관계되는 일이라도 백성에게 배단되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또한 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그것이 사사이겠습니까? 사서인의 집에는 오히려 자기가 뗄나무와 숯을 준비하게 되는데 왕자군의 집에서는 어찌 반드시 나무 갓을 독점한 후에야 뗄나무와 숯을 준비할 수 하게 되겠습니까? 조종 때에는 일찍이 나무갓을 떼어주지 않았으니 지금에 와서 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차관이 돌아옴을 기다려 결정을 짓더라도 또한 늦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3일 병자가 다섯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저 이니계 등이 처음에는 도둑질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사냥을 왔다가 우연히 최순동이 혼자인 것을 보고 사로잡아간 것이니 마땅히 징벌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경 가까이 있으면서 조정에 와서 관직을 받았으므로 형장을 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들이 반드시 원망을 깊게 맺을 것이니 창큰의 경차관 한형윤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국경에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 해 동안 와서 조회하여 관직이 중추에 이르게 되었으니 국가의 언전이 적지 않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적심을 품어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마땅히 법에 의거해 처치해야 할 것이나 다만 무지해서 법을 범한 것이니 또 변장이 뒤쫓아 잡았을 때에는 스스로 그 죄를 알고서 나와서 사로잡혔으니 그 정상이 용서할 만하므로 우선 용서하여 개과 천순의 길을 열어준다고 하면서 계유하여 놓아보내고 또 접대하지 말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3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소성 천엽계 평 조신 원리업과 일본국 서해주 주방주 산구 거주 대내 진랑과 다다량 조신 교지와 일본국 일기주 수호대관 진궁과 병부, 소보, 원무 등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치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국돈이 늙었다는 이유로 사직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여기 내 한매의 주안을 내리며 이르기를 내 한매를 율에 의하여 세차게 곤장을 치고 해당 낭청원도 구문하라 하였다. 이보다 앞서 내 한매가 잔치를 베풀 때 잘 아는 음악을 물었는데도 모른다고 대답하므로 형조에 내려 처벌하게 하였는데 곤장을 맡을 때 치마속에 모피를 몰래 감춰둔 것이 참의 민효정에게 발각되어 아뢰었던 까닭으로 이 명이 있게 되었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4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정청에 전교하기를 전 감찰 윤승류와 생원 이윤식은 서용하고 별자 권만형은 동반의 실직에 서용하며 사이 한세번은 경직에 승진 서용하고 주하통례 민반은 비록 임기가 차지 않았으나 가자하라 판관 윤후 주부 윤우 첨전 윤구는 각각 한 풍대를 올려주고 성공강 참봉 이세희회는 성공강 부사에 승진시켜라 하였는데 이 무리들은 혹은 외적 혹은 청리와 결탁한 까닭으로 이 명이 있게 되었다. 정청은 인사문제를 다루는 곳이다. 아이고.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4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간 김영진의 고우신을 모두 추탈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홍문관 직작 정광필을 이 문을 정시에서 제술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헌부에 내려 국문하고 사죄로 태형 50대를 가하고서 해임한 후 별직에 사용할 것을 의뢰에 비추어 아래니 그대로 윤호하였다. 이 문은 중국과 주고받는 문수에 쓰는 특수한 문체이다. 자문, 서계, 관자, 보장, 제사 등에 쓰던 글씨이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5일 무린 두 번째 기사. 정청에 전교하기를 부정 신수겸은 후정에서 가자 하고 신수정은 서용하라 하였는데 수겸은 왕비의 형이고 수정은 왕비의 종형이다. 아이고.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5일 무인 세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기를 해당 장청은 모두 개하된 공사에 대하여 진실로 마땅히 공경하고 상가하면서 봉행해야 할 것이다. 하며 여기 내 한매를 세차게 곤장을 치게 한 일은 특별히 정교가 있었는데도 미리 검거하지 아니하여 장령을 집행할 때 그가 입은 치마 속에 모피를 몰래 깔게 했으며 장령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고 비호하게까지 하였으니 내용이 추국에 관계되는 일은 사헌부에 내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5일 무인 네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양대비전의 시녀에게 내려줄 면포 250필과 정포 100필을 대내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5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이 집을 자헌대부 한승부 판현으로 성지를 호조 참판으로 한사문을 병조 참판으로 홍백경을 공조 참판으로 김영정을 대사헌으로 성세명을 개성부 유수로 안용덕을 경상도 관찰사로 노공유를 공조 참의로 신수영을 도승지로 이작은을 좌승지로 신용계를 우승지로 장순선을 좌부승지로 이점을 우부승지로 한위를 동부승지로 허집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정인인을 사헌부 지비로 김진석을 장령으로 홍숙을 홍문관 수찬으로 김심을 지중추부사로 양희지를 동지중추부사로 김수손을 동지중추부사로 같은 삼았는데 이집과 홍백경은 특지로 제수되었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5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회례연에서 남은 음식상을 성균관의 유생들에게 내려주었는데 유생들이 전문을 올려 감사를 표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6일 김효 첫 번째 기사. 태백승이 대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6년 1월 6일 김효 두 번째 기사. 대산 김영정이 아래기라
신이 묘년에 대사관이 되었다가 퇴직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이직에 임명되었습니다. 신은 나이가 이미 많아 총명이 감소되었으므로 능히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여 성명에 누를 것가 염려되옵니다. 나이 젊은 재상들이 또한 많사오니 가려서 제수하시기를 청합니다. 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승지 2점이 아래기를 10분금 10건을 상위원으로 하여금 대내에 들여오게 하였으나 상위원에 저장된 것이 3건도 되지 못하니 공조에 저장된 것으로서 바치게 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선농제는 내가 감기 장세가 있어 목욕하기가 어렵겠고 또 문서전에도 또한 별자를 거행하고자 하지만 감기로 인하여 제사를 지내지 못하겠으니 사무를 불러서 이 뜻을 유시하라 하였다. 아이고 이유도 많아.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7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정업은 주지에게 관교를 승급하는 일에 대하여 세조조의 이전의 예를 속히 상고하여 아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7일 경진 네 번째 기사 광해도 관찰사 민휘에게 빨리 글을 보내었다. 먹어서 치료가 되는 생조개를 얼음이 풀린 후에 봉진하겠다는 일은 경의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8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원문관 부자 김선 등이 아뢰기를 대사의 성소에 중령에 반대되는 사람은 경련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신등은 비록 어떤 사람을 지목하여 말을 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직책이 경련을 겸무하고 있으므로 직책에 있기가 미안하여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전교하기를 휘순 공주의 집을 짓는 곳에 성공감 제조와 내관 김자원과 지사 고수영을 시켜 함께 가서 감독하게 하라 하였다. 수영은 공주의 시아비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8일 신사 세 번째 기사 병조가 내수사의 보고에 의가에 아뢰기를 강리영현 순위도는 말을 방목하기가 한지가 이미 오래이고 암태도는 본디부터 목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의 사양은 군국의 중도의 한 사무인데 지금 내수사의 한 종의 말을 믿고서 목장을 바꿔 설치하려니 온당하지 못합니다. 거행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8일 신사 네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평안도 절도사 이후 순정이 적을 사로잡고 농공하는 계본에 1등 김자치 등 20인은 적을 사로잡음이라 칭하고 2등 이종인 등 54인은 뒤를 밟아서 쫓음이라 칭하고 3등 노자강 등 783인은 적을 포위함이라 칭하여 등급을 나누어 계문하였는데 신등의 생각에는 저들 5인이 본디부터 변방을 침범하려는 것이 아니고 국경에 나왔다가 군대 위세를 보이던 병졸 1,000명을 만나 혹 죽거나 사로잡혔으니 우리 군사에 나간 것이 처음부터 절도사의 장병들이 계획을 짠 것도 아니고 또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적군에 나가 싸운 예도 아닌데 이로써 등급을 나눠 농공하는 것은 외람된 일인 듯 합니다. 그러나 근래 서쪽 변방의 장병들이 여러 번 적군의 침범을 입어 심기가 저상되어 있으니 지금 만약 농공 행상을 하지 않는다면 권장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3등을 통틀어 각각 한 푼개씩만 올려주고 자궁안전한 대가를 하고 가지할 수 없는 사람은 연포 다스피를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개하기를 삼공으로 하여금 이 일을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파평부흥군 윤필상 영의정 한치영 좌의정 성전 우의정 이극균이 부름을 바꾸어 사례기를 병조가 아른 것이 지당합니다. 다만 평안도 사람들이 겨울과 여름에 국경을 지키느라고 그 노가 다른 도 사람보다 배나 되니 장관대 언제나 특별히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권면되도록 하소서. 그래서 포상 절목을 높게 합니다. 1등은 각각 2푼개를 올려주되 다만 고사리 첨사 2극정은 이미 자궁이 되었으니
유명한 무인으로서 변방의 사무에 쓱달아 그 재주가 쓸만하온데 자궁한 사람에게 한 작업을 더해주면 당상관이 될 것이므로 신등이 감히 함부로 아뢰지 못하고 취품합니다. 관노 5인에게는 병조가 면포 5필을 주어야 된다고 아뢰었으나 각기 5필씩을 더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2등과 3등은 한 풍계를 올려주고 자궁한 자에게 되게 하는 것은 병조의 아랜대로 조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절도사 유순정은 이미 주장이 되었으니 포장을 가하기를 청합니다. 또 신등이 더 짜오건대 직접 정광필을 정시에 제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반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신적기는 광필이 정시 보는 날 숙부 난손의 아내와 숙부 난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여 대궐에 나왔는데도 능히 제수를 하지 못했다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제수를 하지 않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문종대의 하위지는 정시에 들어왔으나 형 강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제수를 하지 않았는데 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를 옳게 여겼습니다. 광필은 글을 잘하는 선배이므로 국가에서 마침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신등이 그 사정을 이와 같이 들었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안도 사람들의 농공행상은 아랜대로 하되 이 극정에게 한 풍계를 올려 당상으로 승진시키는 일과 절도사에게 포장을 가하는 일은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광필은 서방으로 보내지 말라 하였다. 필상 등이 아뢰기를 순정에게 중국어감의 표리 한 벌과 승마 한 필을 내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의성이 남치원의 주원을 보았다. 다만 좌우 재상들을 침범하여 핍박했다. 자기 위치를 넘어서 거리낌 없이 떠들고 희약했다 하는데 이른바 침범하여 핍박했다는 것이 누구이며 떠들고 희약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상고해서 아래라 하니 지평 유응룡이 아래기를 그날 이 집은 치원의 윗자리에 앉았고 윤토는 치원의 아랫자리에 앉았는데 치원이 끌어당기면서 장난을 했던 까닭으로 좌우를 침범하여 핍박했다고 한 것이며 이른바 자기 위치를 넘어서 함부로 행동했다는 것은 치원이 그날 자기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아래 자리에 앉기도 하고 윗자리에 앉기도 하며 부산하게 왕래하면서 떠들고 조금도 예무가 없었던 까닭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시추로서 유래 비추어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8일 신사 5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병조가 급제 유재의 말을 탄 일에 바치려고 계획하였는데 유재가 말을 팔았다고 핑계하고 드리지 않았으니 의금부에 내려 공문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8일 신사 6번째 기사 정은 이 승무가 아뢰기를 그늘의 전조가 인재를 임용하는데 그 온당함을 잃은 것이 많았습니다. 육조의 참판은 맡은 바가 지극히 무거운데 지금 홍백경을 참판으로 삼았으니 백경은 술과 여색에 빠져 있으므로 육경의 버금자리는 온당치 않습니다. 감찰은 모든 관사를 교찰함으로 맡은 바가 가볍지 않은데 정현이 비록 이 직을 지내기는 하였으나 하는 짓이 광망합니다. 또 국가에서 문신을 변방의 수령으로 삼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뿐이지만 외환을 막는 것이 중요하니 위급한 일이 있으면 마땅히 자신이 먼저 갑옷을 입고 전진해 나아가야 될 것인데 배익신을 종종 판관으로 삼았으니 익신은 유사들 중에서도 가장 잔열한 사람이므로 반드시 능히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문신에게 활쏘기를 시험하는 것은 장차 그들을 임용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활쏘기를 시험한 문신 중에서 문제와 무죄를 겸한 사람을 뽑아 제수하여 그들로 하여금 변방의 일을 익히게 하여 후일의 소용으로 삼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 언율 현감 안방언은 어리석고 용렬하여 백성을 다스린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두 재직하소서. 또 섬균관의 유생들 중에 경의에 밝고 행실이 닦여진 사람을 뽑아서 해마다 녹용하는 일은 이미 법령에 나타나 있는데 지금은 시행하지 않았으니 영망 있는 사람이었지 무놈의 자제들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즉시 녹용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백경이 비록 술과 여색에 빠져 있다고 하지만 술과 여색은 사람들이 끊기 어려운 것이다. 또 공주는 사무가 가벼우니 백경이 어찌 임무를 감내하지 못하겠느냐. 정현의 일은 삼공에게 수의하도록 하라. 배익신은 전조가 어찌 그 사람을 적당한지 여부도 살피지 않고서 의망하였느냐. 안방은은 사람들이 이와 같다면 어찌하여 의망하였느냐. 그것을 이조에 물어보라.
경의에 밝고 행실이 다 깨진 사람을 녹용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8일 신사 7번째 기사 홍문관에서 차자를 올렸으나 회보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9일 이모 첫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9일 이모 두번째 기사 상정청에서 아뢰기를 사옹원에서 날마다 쓰는 생선을 범청으로 하여금 작정하게 하였는데 사옹원이 날마다 드리고 있는 장부를 도설리가 내보이려고 하지 않으니 상고하게 해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옹원에서 날마다 출납을 기록한 장부는 모두 자질구레한 일만 기록하고 있으니 상고할 필요는 없다. 생선은 비록 하사하는 데는 쓰지 않지만 주물상과 연양, 제양 같은 데는 모두 쓴다. 이를 한 가정에 비교하면 향리가 있을 적에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쓰는 것과 같으니 처음부터 일정한 수량이 없으므로 쓰이는 바에 따라 가감하는 것으로 작정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상정청은 세액, 공물액을 심사 결정하는 것이다. 도설리는 어선을 맡아보는 벼슬의 우두머리이다. 주물상은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간략하게 먼저 내오는 다담상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9일 이모 세번째 기사 지평 이효돈이 아뢰기를 홍백경은 일찍이 방출된 국녀를 간음하였으니 죄는 마땅히 영구히 소용되지 않아야 할 것인데 국가에서 그가 청리라는 이유로 특별히 용서했으니 상의 은혜가 지극히 중합니다. 참파는 곧 재상의 직책인데 백경은 나이가 젊은데도 갑자기 이 직에 재배하니 조정에서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외척의 세력이 강성해지는 것은 예로부터 걱정했습니다. 지금 신수영은 도승지가 되고 한위는 동부승지가 되었으니 이는 외척의 승제문을 독점한 것입니다. 도승지의 임무는 무릇 온 나라의 공사가 그곳을 격려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모름지기 옛일을 많이 알고 물망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 직을 제수해야 할 것인데 수영은 나이가 젊고 경력이 없으며 또 옛일을 많이 알지 못하여 인망에 만족하지 못하니 이 벼슬에 앉을 수 없습니다. 한위는 배우지 못하여 아는 것이 없으므로 왕명을 출납하는 임무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한 3번은 본디부터 재간이 없으면서 사이가 되었는데 임기도 차지 않아 갑자기 승진을 시켰으며 윤구, 윤호, 윤우는 특별히 가자가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또 이제 또 가자를 하였으니 매우 외람됩니다. 참 외직은 비록 임기가 차더라도 관례상 반드시 순서를 따라 사용해야만 되는데 이 세 회와 권만형은 순서를 뛰어넘어 승진시켰으며 신수정과 김당과 변성은 그들의 사람됨이 어딘지의 여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 무리들은 나이 젊고 일에 경험이 없는데 특별히 내지로서 노경하였으며 이 윤식은 비록 이미 사과를 지내기는 했지만 본데 내력이 없는데도 내지로 찰방을 제수하였으니 제수를 이렇게 한 것도 이미 참난되거늘 또 전제하에 장차 신수겸을 당상에 승진시키려고 하니 당상은 반드시 공로와 재능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제수해야 하는데 수겸은 인품이 용렬하옵거늘 어찌 이렇게 해야 하옵니까? 대체로 관작은 조정의 공기이므로 임금된 이는 마땅히 사정이 없어야 할 것인데 하루 동안에 내지를 내려 서용된 사람이 13인이나 되니 어찌 공기라 하겠습니까? 최윤혜는 무신이니 마땅히 변방에 임용해야만 될 것이고 내지에 임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물며 상주는 남도에서 일이 많은 고을이고 목선한 한 고을의 장관이니 사람을 가려서 임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유는 전일에 영흥 판관으로 있었는데 어미의 병으로 애원하여 나주원으로 고쳐 제수하였으나 그의 형 숙이 용담 현령이 되어 어미로 모시고 부임하였으니 여러 아들은 모두 한도에 모여 있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주는 전라도의 큰 고을이므로 사무가 번거롭고 바쁜데 한유는 백성을 다스릴 만한 재간이 없으니 어찌 그 직위에 적합하겠습니까? 대전 나이 젊은 무사들은 체력이 강성할 때 변방에 시험하여 변방의 일을 잘 알도록 하며 오를 것입니다. 체력이 만약 쇠약해진다면 장차 어디에 이들을 쓰겠습니까? 윤사원과 정계함은 감찰이 된 지 모두 오래되지 않았는데 승사가 되었으며 안방은은 인품이 용렬하니 백성을 다스리는 데 적합하지 못하며 이 계인은 전일에 현령으로 있을 적에
고적이 중등이었는데 주부로 옮겨졌다가 얼마 안 되어 도사가 되고 또 경력에 승진되었으니 무슨 공로와 재능이 있기에 이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모두 고쳐 바로잡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사관은 적은 이 승로도 또한 아뢰기를 홍백경은 술과 여색에 빠져 있으며 조양은 일컬음하는 것이 없는데 승진하여 참판으로 삼았으니 육조는 곧 주나라 때의 육관이므로 맡은 바 직책이 지극히 중요한데 어찌 나이 젊고 공로와 재능이 없는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이겠습니까? 정현은 비록 그전에 감찰을 지냈지만 물망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감찰은 백관을 규찰함으로 맡은 바 직책이 중대한데 어찌 두 번 다시 재수하겠습니까? 마땅히 곧 퇴직시켜야 할 것이며 수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이 조에서는 주의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김자정은 이품 재상으로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서용하지 않았으며 비록 형이 끝난 뒤 녹봉을 출급하였으나 대신을 대우하기를 이와 같이 해야 하겠습니까? 이조를 추문하기를 청합니다. 또 은율 현감 안방은은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우며 횡성 현감 최세성은 인품이 용렬하므로 두 사람이 모두 수령에 적합하지 않으니 모두 고쳐 바로잡기를 청합니다. 평안도 절도사 이웃순정은 지금 상사를 가하였는데 전일의 전군을 패몰시켰으니 마땅히 중죄를 받아야 할 터인데 용서를 받았으니 상의 은혜가 이미 중합니다. 지금이어서 다만 5, 6명의 포로를 잡았다 하여 도리어 상사를 가하려 하니 비록 공로와 과실이 서로 비등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상을 주었으면 안 될 것인데 하물며 공로가 과실을 가릴 수 없는 처지겠습니까? 상을 주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랫일은 내일 마땅히 결정 짓겠다 하였다. 내지는 왕이 엄밀히 내린 명령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9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승지 한위가 아뢰기를 신은 대간의 논박을 당하여 관직에 있기가 미안하므로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간의 논박은 늘 있는 일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한위가 다시 아뢰기를 신이 어찌 자신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대간의 아랫바가 옳으니 채직해 주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9일 이모 5번째 기사 예조이사 3위의 추장들에게 유고할 서신의 내용을 가지고 아뢰기라 한 세충과 말응산이 본국을 배반할 것을 도모하여 고의로 포로가 되어 몰래 도독의 관하에 가서 적당을 유인하여 나쁜 일을 쌓아 그치지 아니하므로 우리 전하께서 군사를 보내어 이들을 잡아 끌고 와서 주륙하려고 한다. 다만 생각해보건대 많은 군대가 이르게 되면 옥과 돌이 함께 타서 무고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칼날을 받게 될 것이므로 먼저 도독에게 유고하는 바다. 반역이란 천하 사람이 다 같이 미워하는 바이니 도둑이 만약 이 일을 안다면 어찌 너그럽게 허락해 주겠는가? 도둑이 전하께서 내리신 언명을 잘 알아서 그들을 잡아 바친다면 전하께서 반드시 중상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후회에도 소용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승지 신수영이 아뢰기를 사헌부에서 신이 도승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데 도승지는 한 관서의 장관으로 육방을 총령을 하게 되므로 그 임무가 지극히 중요해 사헌부에서 논의한 것이 옳습니다.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자 다시 아뢰기를 신은 변변찮은 사람으로서 외람되이 중요한 임무에 있게 되자 진시로 마음이 편치 못한데 지금 또 탄핵을 당하였으니 관직에 있기가 더욱 미안하여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다시 아뢰기를 신이 두세 번이나 번거롭게 아뢰게 되니 항공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논핵을 당했으므로 관직에 있기가 미안하오니 사직을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육방은 승정원의 이방은 도승지, 호방은 좌승지, 예방은 우승지, 병방은 좌부승지, 형방은 우부승지, 공방은 동부승지가 분장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안방언이 백성을 다스리는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데도 현감으로 임명한 이유를 이조에게 물으니 이조가 아뢰기를 육조의 난관 같으면 반드시 어진이를 가려 의망하지만은 수령은 관직의 차수가 상당하면 모두 의망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관직이 감찰에 이른 까닭으로 현감에 의망한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0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이주판서 강기선 참판 김수동 3위 이복선이 아래기를 신이 덕건대 사원부에서 김자정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이로써 신등을 추문하기를 청한다 하오니 사원부에서 논행한 것이 옳음으로 되지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대제하지 마오 하였다. 기선이 아래기를 신이 국사를 만홀히 여겨서 이와 같이 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의 마음은 처음에는 부지런하지만 종말에는 게으르게 됩니다. 신이 오랫동안 이 임무를 맡았으므로 습관이 돼서 심상하게 간과하고요. 틀리고 그릇됨을 차례하게 된 것입니다. 건자의 신이 논액을 당하는 것이 또한 많습니다만 스스로 초래한 것이니 사직을 청합니다 하니 복선이 아래기를 신은 2조 참의가 된 지 지금 벌써 4년이나 됐으니 신도 또한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0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정현에 관한 일을 의논하게 하니 윤필상과 성준이 의논드리기를 정현은 나이 젊은 그 사람의 현명하고 우미한 점을 신등이 감히 알 수 없지만 사관원에 썼지 듣고 본 바가 없이 아뢰었겠습니까 하고 한시영은 의논드리기를 정현은 일찍이 감찰이 되어 역임한지 이미 오래지만 신은 그 사람이 광망하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간원에서 논핵한 것은 공의입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그 사람을 채직시켜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0일 개미 5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내의 기와집 7칸을 건축하는 것을 군인 100명을 정해 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0일 개미 6번째 기사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논핵한 신수영 등의 일은 이미 제수하였으니 다시 고칠 수가 없으며 수령 등의 일은 비록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지만 시험해 본 후에 그만두겠으며 유순정의 일은 비록 한때의 실수는 있었지만 어찌 이 일로서 상을 주지 않겠는가 하였다. 지평 이효동과 정은 이승로가 아래기를 홍백경이 방출된 궁녀를 간음했으니 행실이 아주 못되었습니다. 참판은 육경의 다음가는 관직인데 공조가 아무리 사무가 적다고 하나 석사가 매우 많은데 술에 몹시 취하여 사무를 보지 아니하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외척의 강성함은 이로부터 걱정으로 삼았습니다. 신수영은 도승지가 되고 한위가 동부승지가 되었으니 이는 외척이 승정원의 권한을 독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물망도 없으며 또 학문도 없으니 왕명을 출납하는 임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인재를 임용하는 일은 공정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신수정, 변성, 이윤식, 김담, 한세보, 이세회, 권만형이 모두 내지로서 조조의 죽 기록되었으니 내 언의 우람됨이 이 같은 정사는 없을 것입니다. 안방은과 최세승은 비록 시험해 본 후에 그만두게 한다고 하시지만 수령은 그 적임자가 아니면 부임하기 전에 마땅히 즉시 고쳐 임명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부임하고 난 후에 이를 퇴직시킨다면 구관을 전송하고 신관을 연접하는 등의 이 일에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개인은 주부로 옮겨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경력으로 승진되었으니 매우 외람된 일이므로 모두 고쳐 바로잡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교돈이 또 한세보, 신수겸, 이세회, 권만형, 윤구, 윤호, 윤우, 최윤혜, 한윤, 정계함, 윤사호원을 논핵하기를 청과 같이 하였다. 승로가 아래기를 유순정은 전일에 전군을 패물시켰는데 이를 처벌하지 않고서 지금 변변치 않은 공로로서 보상하는 것은 상불의 법도가 없는 것이니 성명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최윤희, 한윤, 안방은 최세성의 일에 대해서는 수의하도록 명하고 윤사원과 정계함은 감찰로서 오래되지 않았는데 승진된 사람은 준예를 상과에 아뢰도록 하였다. 교동과 승로가 처음부터 다시 아뢰니 전교하기를 계함과 사원 등의 일은 이미 상고하도록 명하였으며 방은과 윤회 등의 일도 또한 수의하도록 명하였는데 어찌 다시 아랠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윤상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대낮에 나타나다. 윤상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직제와 석전제는 비록 상경, 상무가 아니더라도 행할 수 있는가를 예조에 물어보라 하니 예조가 아뢰기를 석전제는 상정에 지내고 사직제는 상무에 지내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니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초 4일 상정과 초 5일 상무는 일기가 따뜻하오니 다음 달
초4일 상경과 초5일 상무는 일기가 따뜻하오니 친히 거행할 수가 있습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대략 자신이 깨끗하다면 비록 모욕 취재하지 않더라도 거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대부가 선조를 제사 지내는데 만약 차가운 날씨를 만난다면 어찌 모두 다 모욕하겠습니까? 옛날에 제왕은 군사를 출정시킬 때 반드시 사에 의제를 지냈고 또 모든 기고와 보세에도 반드시 사에 제사를 지냈으니 이 일로 미루어 생각한다면 비록 상무가 아니더라도 또한 거행할 수 있습니다. 문묘에도 또한 작헌례가 있는데 작헌례는 상정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했다. 왕이 매양 제삿날에 임하에서는 날씨가 추워서 모욕하기가 어려운 일로서 핑계를 삼는 일이 많은 까닭으로 이러한 계가 있게 된 것이다. 핑계를. 상정은 상무, 상정 상무는 상정은 그 달의 첫째 정일이고 상무는 그 달의 첫째 무일을 말한다. 보세는 농사일이 끝난 뒤 오곡의 풍작에 감사하는 뜻의 신에 올리는 제사를 말한다. 작헌 예는 문묘에 임금이 몸소 술을 올리는 예를 말한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1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래기를 마땅히 관직을 위하여 사람을 가려야 할 것이지 사람을 위하여 관직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근자의 내지로 수용한 사람이 잠은 많아 패단이 될 조짐이 작지 않습니다. 또 수령은 그 적임자를 얻게 되면 부역이 균등해져서 평민들이 실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용인은 경계의 쇠잔한 고을입니다. 전 혈량 김우가 그 직책을 삼가 지켰던 까닭으로 백성들이 소생하게 되었는데 지금 윤사원으로서 대신 제수하시면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안방은은 어리석고 고지식하여 수령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두 고쳐 임명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채차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1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주하승지 신용계와 내관 김만수를 성균관에 보내어 유생들을 점검하고 그들의 명부를 가져오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1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대관에서 논핵한 수령들을 의논하도록 명하니 윤필상 한치영 성준 이극균이 언연드리기를 최윤혜 한윤 최세성 안방은 이 개인은 과연 대관의 아랫바와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개최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1일 갑신 여섯 번째 기사. 조무광을 한천 위로 허집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조옥곤을 사관은 전원으로 이사균을 홍문관 저작으로 김자정을 지중추부사로 신주를 동지중추부사로 신수겸을 절충장군 호분이 부호군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2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한무리가 쓰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2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한승부 우윤과 박원종이 아뢰기를 신이 우윤이 된 지 지금 3년이나 되었습니다. 동시의 판윤과 좌윤, 낭청들이 모두 채직되었는데 신만 홀로 채직되지 않았습니다. 본부는 직책이 성사를 청산하는 일을 맡았으므로 아무리 신중히 판결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혹시 온통함을 품고서 신원하려고 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판결을 받은 자라도 반드시 관리가 교대된 후에야 호소하는 것을 허락하므로 온통함을 풀고자 하는 사람이 신 때문에 호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신은 지난 여름부터 현기증이 있는데 부서가 책상에 많이 쌓여 있으므로 시력이 더욱 피곤합니다. 의원이 말하기를 문적을 보지 말라고 하니 신의 관직을 해면해 줬었어 하니 전교하기를 다른 관사의 밖으로 임명하라 하였다. 박원종이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0일 을이후 세 번째 기사. 도승지 신수영이 아뢰기를 도승지는 맡은 바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하물며 예문관과 춘추관까지 겸무하고 있으니 이것은 모두가 문신의 직책입니다. 신은 용렬하고 우매하여 승제의 임무도 오히려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도승지의 임무이겠습니까? 대간의 말은 공론이오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도승지가 비록 예문관의 일을 겸무하고 있지만 문신이 아니면서 이 직책에 임명된 자가 예전에도 어찌 없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0일 을이후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북경에 가는 사행의 능라장을 따라가게 하여
대홍, 초록 등 여러 가지 색깔의 저사의 염색도 익히고 직조도 익혀서 각각 4, 5척씩 가져오게 하라 하였다. 영산군 1일 42권 연산 8년 1월 12일 얼류 5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몸집이 큰 승마 20일을 내일 대내로 들여보내라 하였는데 가려서 능량위에게 하사하려고 한 것이다. 연산군 1기 42권 연산 8년 1월 10일 얼류 6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능량위의 길리에 서대 한 개를 써야 되겠으니 좋은 것으로 사서 들여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2권 연산 8년 1월 1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대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1기 42권 연산 8년 1월 13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신수영이 글을 올려 사직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1기 42권 연산 8년 1월 1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대제학 성현이 전문을 올려 사언하였는데 그 글에 임금의 연택이 시우처럼 널리 미치게 되니 여러 생물이 서생하는데 두루 베풀어지고 학철의 부어가 남은 물결을 얻게 되어 드디어 두 번 살아날 길에 나오게 되었으니 왕공무지하여 몸이 가루가 되어도 은혜를 갚기가 어렵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학문이 연원이 없고 제주는 보불에 부족합니다. 발자취를 황당에 두어 비로소 녹평의 시장을 노래하였고 이름을 환도에 던하려 원로의 반열에 두루 지냈습니다. 육경의 장관의 그릇 승진되고 이 범의 영광을 갑자기 차지했습니다. 경악에 가까이 무시었으나 말선이 곤직에 도움이 없으며 문병을 계속해서 맡았으나 촌정이 큰 북을 소리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미 그름을 알 나이가 지났는데도 오히려 사직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허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니 공의에 용납되기가 어려우며 치발과 질병이 서로 기약한 듯이 찾아오니 잔연한 몸을 어찌 보존하겠습니까? 스스로 길이 구학의 건육이 될 줄로 생각하였는데 어찌 다시 천지의 온전함을 볼 수 있을 줄을 알았겠습니까? 영약이 거듭 이르니 신농의 약원에서 나왔으며 명의가 내려오니 편작의 양방과 같았습니다. 겸해 어주의 진술을 하사하여 채식하는 위정을 조섭하게 하였으므로 백골의 두루사리부터 다시 잠깐 사이에 죽을 목숨을 연장시켰으며 꺼진 재의 불이 되살아나니 우러러 도견의 덕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생각한데 깊은 성상의 연애가 광탕함은 실제로 공벽한 신의 마을의 광화입니다. 이것은 대개 넓은 덕이 바다처럼 함양하고 지극한 인애가 봄처럼 양육하여 대신을 대우하고 고갱과 심려처럼 하여 그들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하고 소민으로 하여금 기한의 원자가 없도록 하여 그들에게도 모두 수역에 오르도록 한 것인데 어찌 노둔한 신까지 또한 큰 은혜를 입을 줄을 생각했겠습니까? 감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조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말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을 섬길 시일은 짧으므로 노년까지 힘을 다할 것이며 나라에 보답할 마음은 정언하므로 지하에서도 결초 보은하겠습니다 하였다. 성현이 병을 알았는데 의협과 추천을 하사했으므로 전문을 올려 사언한 것이다. 학철의 부원은 수레바퀴 자국에 괜 물에 있는 붕어라는 뜻으로 사람이 아주 공공한 경우를 비유한 말이다. 보불은 옷의 수인데 전하의 문장을 비유한 것이다. 황당한 학교를 말한다. 녹평의 시장을 노래한다는 것은 향시가 있던 다음날 그 고을의 장리가 거인과 시간들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를 말하는 것인데 그 잔치에서 시경의 농명장을 노래했으므로 이를 농명연이라고 했다. 여기서 녹평을 노래했다 하면 시경의 유유 농명식아지평에서 녹과 평을 따온 것이다. 원로의 반열은 조간의 반열을 이릅니다. 원추세와 백로의 의용이 한아하여 조중에 늘어선 백관들이 질서 정연함과 같다고 해서 온 말이다. 말선은 벌선의 끈인데 그 끈이 길지 아니하므로 전하에 이렇게 할 특징이 없는 재능을 말하는 것이다. 문병은 대제학이다. 촌정은 한치 정도의 작은 대를 말한다. 이것은 큰 종을 쳐서 소리를 낼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름을 알 나이는 나이 50세가 된 것을 이릅니다. 노나라 그 백옥이 나이 50이 되어 49세의 잘못을 알았다고 한 데서 따온 말이다. 도견은 도공이 농로 회전하여 둥근 그릇을 만드는 기구로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므로 성왕이 천하를 잘 다스림을 비유한 말이다. 결처부는 죽은 후에도 은혜를 갚음을 이릅니다. 춘추시대 진나라 위무자가 아들 위과에게 자기 첩을 개가시키라고 유언하였다가 다시 마음이 변하여 자기를 따라 순사시키라고 유언하였는데 위가는 인정사 그의 서무를 차마 순사시키지 못하고 개과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위가가 진나라 용사 두해와 싸울 때 서모의 아버지 망령이 나타나서 풀을 메어 놓고 두해가 그 풀에 걸려 넘어져서 위가의 포로가 되었다는 고사이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3일 병수 네 번째 기사.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3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백단양 30건과 침양 3건을 대내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3일 병술 5번째 기사. 지평 이효동과 정은 조옥곤이 아래기를 홍백경은 조행이 없는 사람이므로 산품의 바늘에 두는 것도 이미 외람한 것인데 하물며 육조의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습니까? 비록 대비를 위하여 특별히 임명했다고 하지만 상사 같으면 혹 주어도 될 수 있으나 관작은 공기인데 어찌 그 사람의 현명함과 우매함을 논하지 않고 함부로 주겠습니까? 신수영은 승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다만 도승지만은 그 한 관서의 장관으로서 육방의 사무를 재결하므로 옛말에 배우지 못하면 담을 대면하는 것과 같아 이 일을 당하면 다만 번거로울 뿐이다 하고 하였으니 이를 고치기를 청합니다. 한의도 또한 학문과 식견이 없으니 어찌 왕명을 출납하는 임무에 적합하겠습니까? 신수겸은 인물이 용렬하고 비속하며 권만형은 단정한 선비관인데 차례를 뛰어넘어 승진시키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한 세부는 임기가 차는 것을 기다려 승진시키더라 또한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한승부 판관 신자근은 전라도 도사가로 있을 적에 탐욕스로 파면을 당하고 수용되지 않은 지 몇 해가 되었으므로 지난번에 겨우 복록이 없는 관직을 얻었는데 갑자기 판관으로 임명되었으니 전곡을 취급하는 아문이라도 오히려 임명될 수가 없거늘 하물며 송사를 판결하는 관원이겠습니까? 모두 이를 고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자가는 비록 한 가지 실수가 있지만 어찌 끝내버릴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효돈들이 다시 아뢰기를 홍백경, 신수영, 한의, 신수경, 권만형 등의 이런 대풀이 생각해보아도 결단코 고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번거롭게 아뢰어 마지 않는 것입니다. 자근의 탐문한 죄는 다시 소용할 수 없습니다. 자근이 전일 전라 도사로 임명되었을 적에 전주 판관이 선서한 의로움, 상자 등의 물품을 받았고 또 혼인한 연고로서 그 집의 전세 10여 석을 감면하기를 청하였으므로 죄는 용서할 수가 없는데도 사면 전의 일이라는 이유로 사면을 얻었으나 이미 탐하다는 이름을 얻었으니 전국을 취하는 여러 관사라도 오히려 임명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송사를 판결하는 관원이겠습니까? 이를 모두 고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업본이 아뢰기를 변성, 김당, 김수정, 이윤식은 모두 조정에 서서 이름이 나타난 사람이 아닌데도 모두가 내지로서 조조에 쭉 열지어 기록되었으니 여아래 조짐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또 군주는 날마다 현명한 사대부와 접촉해야 되는데 오늘은 일기가 따뜻하고 화창하니 경련에 납시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장차 경련에 나가겠다 하고 나머지는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효돈 등이 다시 아뢰기를 백경은 그 복록을 읽지 않은 것만도 성상의 은혜가 지극히 증한데 어찌 현달한 관직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수영은 본디부터 물망이 없어 한원의 장관으로 있기는 어려울 것이며 한위는 학식이 없어 왕명을 출납하는 인물은 적합하지 않으며 수경, 세보, 만형은 모두 용렬하고 우매한 사람인데 혹은 당상관으로 뛰어 승진되기도 하고 혹은 임기가 찬 것을 기다리지 않고서 승진되기도 하고 혹은 차례를 뛰어넘어 수용되기도 하였으니 모두 온당하지 못합니다. 자그는 이미 탐호를 범하였으니 무릇
동반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임명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송사를 판결하는 자리에 어찌 이런 사람을 임명하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아이고.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3일 병술 6번째 기사 동부 승지 한위가 아뢰기를 대간이 신을 논핵하여 마지 아니하므로 관직의 기가 미안하오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길대수를 사용하라고 명하였다. 대수는 길제의 증손인데 국조에서 길제의 후손을 농격하게 한 까닭으로 대수가 상은하에 사용하기를 청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4일 정해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대낮에 나타났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4일 정해 두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기체가 편안하지 못하여 석전제를 치니 행할 수가 없거니와 오는 20일 후에 대사례를 거행하려고 하니 좋은 날을 가려서 하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4일 정해 세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공주의 길래에 달이 150개를 써야만 되겠으니 각 고래 모름지기 2월 금날까지 바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4일 정해 네번째 기사 지평 이효돈이 조옥군이 논핵한 홍백경 신수영 한위 한세보 권만형 신자간 등의 일을 가지고 논계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으므로 다시 논계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옥군이 아뢰기를 인재를 임용할 적에 마땅히 그 사람의 현명함과 우매함을 살펴야 하는데 지금 특별한 은전으로서 그 사람들의 현명함과 우매함은 논하지 않고서 10여인을 임명하였으니 여아래의 풍습이 이로써 성해질까 염려되옵니다. 이를 고쳐 바로잡아서 공도를 밝히시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4일 정해 다섯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영평현은 길가의 쇠잔한 고을인데 사객은 빈번하나 인물은 희소하니 하산도에 범죄한 10호를 먼저 들어와 거주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5일 무저한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5일 무저한 두번째 기사 이조판서 강기선이 임명서를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신을 헛뜯는 사람이 이 글을 태평관 어기와 종루에 붙여두었습니다. 신의 아비 희명이 이조판서가 되었을 때 주상께서 세자의 신의 아비의 집에 옮겨 거처하게 하였는데 어느 사람 생원 이원좌가 썼다고 일컫고는 신의 아비의 흉을 거짓 기록하여 이를 대골떨에 버렸습니다. 상종께서 이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아비는 선인인데도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남의 비방을 받았는데 하물며 신이 용렬한 자질로서 어찌 외람되이 중임에 있겠습니까? 제배되었다는 말을 들은 날 직무가 적합하지 않음을 심히 두려워하여 두세 번 사피하였지만 윤호하지 않으심으로 황공하에 감히 굳이 사직하기를 못하였는데 근래 와서 사람을 임용할 적마다 비난과 책망이 문득 따르게 되니 문들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임명세의 노비와 전지의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는데 노비와 전지를 어찌 남의 이목을 가리고서 몰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권력을 잡고 있은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마음이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오니 신의 관직을 해임시켜 한간 자리에 있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관직을 구하다가 얻지 못한 사람이 무고로서 회방한 말일 것이다. 만약 이 일로 인하여 채직시킨다면 이 무리들이 또 반드시 무고로서 해방하여 자기가 임용된 후에야 그만두게 될 것이므로 채직시킬 수가 없다 하였다. 귀손이 다시 아뢰기를 비록 비방하는 의논이 없더라도 오히려 스스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온데 지금 비방하는 그를 보고도 뻔뻔스럽게 관직에 있게 된다면 아래 동료들이 장차 신을 어떻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신일 전일에 매양 굳이 사직하려고 하였으나 너그러운 유시를 받아 감히 다시 아뢰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두 번이나 되었는데 지금의 비방을 당한 것이 이러므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감히 와서 아뢰오니 신의 관직을 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임명서의 대략에 강귀소는 다른 사람을 한 관직에 옮겨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노비, 전지, 포백, 금은, 마필, 등류를 받은 것이 이루 다 셀 수가 없다. 충청도에는 개생이 있고 전라도에는 강악손이 있고 경중에는 첩의 집 5, 6호와 수양집
사오가와 안정, 안눌 등이 있어 몰래 뇌물을 받았으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시끄럽게 말하여 귀로 참아 들을 수가 없다. 우선 이 말을 기록할 사관원에 고하려고 한다 하였으니 계생은 귀순의 집종이고 악손은 그 아우 학손을 지칭한 것이고 안정과 안눌은 귀순의 족친이었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15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지평 이효돈이 아뢰기를 하늘은 만물을 사사로이 덮어주는 일이 없고 땅은 만물을 사사로이 실어주는 일이 없으며 해바다는 만물을 사사로이 비춰주는 일이 없으니 군주는 마땅히 세 가지 사정이 없는 것을 받들어 행한 후에야 군신들이 모두 복종하고 정사가 순수하게 될 것인데 홍백경, 신수영, 한미, 신수경, 한세부, 권만형, 신자건 등을 모두 사언으로 임명하였으니 고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